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 62살이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35년. 세 딸을 키우며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큰딸 지혜는 36, 둘째 유진이는 31, 막내 소희는 28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모르는 척 살아왔던 진실이 결국 저를 찾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제가 외면했던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경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15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47이었고 남편은 51살이었어요. 큰딸 지혜가 대학생이었고 막내 소희가 중학생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하나 입양하면 어떨까? 저는 설거지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들도 둘이나 되는데. 남편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후배 중에 말이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16살 여자아이가 있대. 보육원에 있는데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입양이 안 된대. 그래서요? 우리가 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입양 가정을 찾기가 어렵대.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앞으로 2년만 있으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을 거래. 저는 황당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선사업가였어요? 우리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같아. 그 아이를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때 남편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아이를 돕고 싶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원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후배 얘기 듣고 마음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하고 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하고. 알아. 다 할게.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모든 걸 해냈어요. 큰딸 지혜를 설득하고 막내 소희에게도 언니가 한 명 더 생긴다고 달래고 심지어 제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꼭 한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정희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하니까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난색을 표하셨지만 아버지가 의외로 허락하셨어요. 딸 하나 더 키우는 게 뭐 어렵겠나? 민수,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리고 3개월 후 우리 집에 김유진이라는 16살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는 키가 165cm 정도 되는 평범한 외모의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길게 기른 생머리였고 피부는 하얗고 눈은 큰 편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겁먹은 것처럼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작았어요.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고요. 남편이 유진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면 돼. 그때 유진이가 남편을 올려다봤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을 보는 유진이의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유진이를 보는 눈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보통 처음 만나는 아이를 볼 때의 그런 낯선 느낌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랄까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는 막내 소희 방을 함께 쓰게 됐어요. 처음엔 소희가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두 아이가 금방 친해졌습니다. 엄마, 유진 언니 진짜 착해요.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소희가 신나서 말했죠. 실제로 유진이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집안일도 거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진이는 남편에게만큼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어요. 아니, 조심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학교는 재밌어? 친구들은 사귀었어? 유진이가 젓가락을 든 채로 멈칫했어요. 네,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다 해줄게. 그 순간 유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괜찮아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가 유진이 입에서 나올 때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어야 했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대화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유진이에게만 유난히 잘해줬어요. 유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자지? 마트에서 사왔어. 유진아, 겨울 패딩 사야 하지? 아빠랑 주말에 나가서 사자. 유진아, 핸드폰 바꿀 때 됐는데 새 거 사줄까? 처음에는 새로운 아이니까 더 신경 쓰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막내 소희가 아빠, 나도 핸드폰 바꿔줘요 하면 너는 아직 쓸만하잖아 하면서 거절하는데 유진이한테는 뭐든 다 사주려고 했어요. 큰딸 지혜도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유진이한테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친딸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원래 마음이 약한 분이니까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왜 앉아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걸 재빨리 숨겼습니다. 아, 여보, 잠이 안 와서. 뭐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 옆으로 다가갔어요. 보여줘요. 정이야, 그냥. 보여달라니까요. 남편이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대략 5살쯤 돼 보이는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이게 뭐예요? 유진이야. 예. 어렸을 때 유진이 사진이야. 사회복지사한테 받았어.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유진이 같았어요. 눈이 똑같았으니까. 왜 이걸 새벽에 보고 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글썽였어요. 불쌍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쌍한 아이를 동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자기 친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유진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럼 왜 이렇게까지 집착해요? 새벽에 혼자 사진 보면서 울고.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집착이 아니야. 나는 그냥 불쌍한 아이를 돕고 싶었던 거라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5살짜리 유진이.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걸. 눈매가, 코가, 입모양이 정확히 남편을 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유진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더 확신이 들었어요. 유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것.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투, 습관,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유진이는 밥을 먹을 때 남편처럼 왼손으로 젓가락을 쥐었어요. 웃을 때 남편처럼 눈을 가늘게 떴고요. 화가 나면 남편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유전이야. 환경이 아니라 유전이라고.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당시 유진이는 고3이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아, 진짜.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남편이 유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아빠가 봐줄까? 아빠는 수학 못하잖아요. 그래도 같이 보면. 그때 유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됐어요. 아빠는 나가 계세요. 혼자 할게요. 남편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유진이가 따라 나왔어요. 아빠.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짜증낸 거. 아니야, 괜찮아. 시험 기간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그래도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데 제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넌 우리 딸인데. 진짜 딸처럼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진짜 딸이야. 그 순간의 침묵. 그 침묵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유진이는 정말 남편의 딸이구나. 유진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남편은 유진이를 안았고 유진이는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프고 축하해주고 싶으면서도 화가 났어요. 저 아이는 정말 우리 딸일까? 아니면 남편만의 딸일까? 유진이는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유진이가 대학 3학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유진이가 집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버리지 않을 거죠?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진아? 예전처럼 또 저를 버리지는 않을 거죠? 그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다른 딸들도 모두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유진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가 물었지만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아, 그건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유진이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예전처럼 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어. 유진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유진이 방으로 갔어요. 유진아,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괜찮아요, 엄마. 제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무슨 뜻이었어? 예전에도 버렸다는 게?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버렸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유진이가 정말 남편의 친딸이라면 남편이 어디선가 유진이를 낳게 했고 그 아이를 버렸다면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 데려온 거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막내 소희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소희는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예비 사위되는 청년의 이름은 강준혁.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 씨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만족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히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준혁 씨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날 유진이도 집에 있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소희야, 그래. 오랜만이네. 유진이와 소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준혁 씨를 소개했어요. 언니, 여기네 약혼자 준혁 오빠야. 준혁 오빠, 여기는 내 둘째 언니 유진이야. 준혁 씨가 유진이에게 인사를 하려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아? 준혁 오빠? 소희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둘이 아는 사이야? 유진이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아서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당황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뭔가 불편한 감정.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두 사람 분명히 아는 사이야. 그리고 남편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식사 시간 내내 남편은 계속 유진이와 준혁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유진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준혁 씨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요. 소희만 눈치채지 못하고 신나게 결혼 준비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예식장 정말 예쁘더라. 다음 주에 같이 가봐요.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계속 유진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유진이는 식사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소희야,
결혼 축하해. 유진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준혁 씨도 일어났어요. 저도 오늘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준혁 씨가 나간 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여보, 어디 가요? 담배 좀 피우고.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소희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신랑 측 하객, 신부 측 하객 모두 합쳐 200명 정도 왔습니다. 소희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불안했어요. 유진이가 계속 이상했거든요. 식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유진이를 봤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렌즈가 안 맞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이는 렌즈를 끼지 않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고 줄의 말씀 듣고 서약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식 내내 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슬픔 같은 것. 아니, 슬픔보다 더한 무언가. 후회? 절망?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저는 유진이를 찾았습니다. 유진이는 피로연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유진아, 왜 여기 혼자 있어?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준혁 씨랑 어떤 사이였어? 유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모르는 사이예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봤어. 너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표정.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무슨 소리야?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돈 어머님, 신랑 측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잠깐만 저쪽에서 사진 좀 찍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유진아,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유진이와 다시 얘기할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유진이가 사라졌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피로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계속 마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보, 집에 왔으니까 씻고 자요. 유진이는 아까 먼저 갔대요. 기숙사로. 그래.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미안해. 정이야.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나 때문에.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은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책임졌어야 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 책임졌어야 했다는 거예요? 유진이를 버렸어. 내가 버렸다고. 어린 것을, 불쌍한 것을 내가 버렸어. 남편은 울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술주정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유진이는 정말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어디선가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유진이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졌고 15년 동안 혼자 자랐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편이 결국 그 아이를 찾아냈고 입양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데려온 거였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남편에게도 유진이에게도 화가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둘 다 불쌍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을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안 자고 왜 왔어? 집에 뭘 두고 와서요? 유진이가 저를 보더니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다요. 유진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다 알고 계세요? 응. 어느 정도는. 정말. 넌 아무 잘못 없어, 유진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피해자였으니까요. 남편이 만든 상황의 피해자. 결혼식 일주일 후, 소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에 들렀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너무 좋았어요. 소희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 소희가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 준혁 오빠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유진 언니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랑 얼마나 친하냐? 언니는 어떤 사람이냐? 언니 남자친구 있냐? 이런 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냥 언니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장 보시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 소희도 왔구나.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난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 정희야. 지난번에 소희 결혼식 때 유진이 봤는데. 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민수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 얼굴이 딱 젊었을 때 민수 아버지 같더라고. 민수보다 오히려 민수 아버지를 더 닮았어.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요? 그럴 리가요. 유진 언니는 입양한 건데. 그 순간 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진이가 남편의 친딸이라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부터 민수가 그렇게까지 입양을 고집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유진이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 저 애는 민수 딸이구나.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넌 이미 알고 있었잖아.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의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유진 언니가 아빠의 진짜 딸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엄마. 진짜예요? 소희야, 믿을 수 없어.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요? 그래서 유진 언니가 태어났다고요? 소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가족이 거짓말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소희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살 거니
아니면 끝낼 거니.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오래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면 일단 진실을 다 밝히겠다. 그리고 아이는 지키겠어. 유진이를요? 그래. 그 애는 죄가 없잖니. 어른들이 만든 상황의 피해자인데 또 버릴 수는 없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유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큰딸 지혜, 둘째 유진, 막내 소혜,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말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해요. 아이들한테.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유진이는 내 친딸이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25년 전 내가 실수를 했어. 한 여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유진이가 태어났어.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때 겁이 났어. 책임질 자신이 없었지. 그래서 도망쳤어.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병원에 놓고 갔고 유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어. 유진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버린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죽은 건 아닐까? 매일 밤 악몽을 꿨어. 그래서 입양을 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우연히 사회복지사 후배를 통해 유진이를 찾았어. 그 애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정이 너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입양이라는 형식을 빌렸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진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는 알고 있었어. 내가 자기 친아버지라는 걸. 모두의 시선이 유진이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알았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빠가 누군지. 그리고 16살 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어요. 입양하고 싶다고. 나를 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때 뭐라고 했어? 소희가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아빠가 나를 찾아온 거니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한테, 언니들한테. 내가 이 집에 오면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유진이는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족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한 번도 가족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유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진작 진실을 마주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준혁 씨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가 할 말이 있대요. 준혁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진이랑 무슨 사이였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연인이었습니다. 소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대학교 때 유진 씨와 저는 같은 과였어요. 2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죠. 하지만 유진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왜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랑은 안 된다고만 했어요. 준혁 씨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았으니까요. 그래서요? 몇 년 동안 유진 씨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소희 씨를 만났고 소희 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결혼식 날 유진이를 봤고, 네, 그때 알았습니다. 유진 씨가 소희 씨의 언니라는 것을, 정확히는 의붓 언니라는 것을 소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유진 언니를 사랑해요?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미안해, 소희야.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예요? 유진 언니 대신이에요? 아니야. 너를 정말 사랑해. 거짓말. 오빠는 아직도 유진 언니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소희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준혁 씨에게 물었어요. 유진이는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준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가족? 유진 씨는 항상 가족 얘기를 꺼내기 싫어했어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요. 뭔가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 때문에 준혁 씨와 헤어진 거였어요. 자신의 복잡한 가족사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설마 준혁 씨가 자기 막내 동생과 결혼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유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나가서 살게요. 뭐? 이 집에 제가 있으면 모두가 불편할 것 같아요. 소희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유진아, 그건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넌 우리 가족이야. 엄마, 저는 가짜 가족이에요. 가짜라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저를 낳지 않았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엄마가 너를 키웠잖아. 밥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공부 가르치고. 그게 진짜 가족이지. 피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넌 내 딸이야. 진짜 딸이라고. 유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유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를 버렸던 것 평생 후회할 거야. 아빠.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버리지 않을게. 절대로.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희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준혁 오빠랑 헤어질래요. 소희야, 저는 못 견디겠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하지만 준혁 씨는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오빠는 유진 언니를 사랑해요. 저는 그냥 대체품일 뿐이에요. 저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소희와 준혁 씨는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 소희는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소희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 잘못도 아니고, 유진 언니 잘못도 아니에요. 소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던 거죠. 운이. 저는 소희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소희는 이혼 후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준혁 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유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살 수는 있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진이 때문이었어요. 유진이를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유진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왜 갑자기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다른 집이었으면 저를 내쫓았을 텐데. 엄마, 아빠는 저를 지켜줬어요. 당연한 거야, 유진아.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모든 사랑은 선택이에요. 유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맞아. 사랑은 선택이지. 저는 유진이를 선택했어요. 남편도 선택했고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63입니다.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남편의 배신, 딸의 정체, 막내의 이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유진이는 이제 제 딸입니다. 진짜 딸이에요. 낳지 않았지만 키웠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두렵지만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유진이를 선택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입양한 딸이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친딸이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